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바수 현대위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오늘 코스피 200에 속한 종목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결국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의 발표의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거죠. 물론 실적이 잘 나왔다고 무조건 주가가 잘 가는 건 아니에요. 실적이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잘 나올 경우에는 주가가 긍정적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고, 만약에 전망치 대비해서 절대적인 수치는 잘 나와도 전망치 대비해서 조금만 안 좋게 나와도 주가가 안 좋게 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또 기존에 뭐 잘 약간 정말 서프라이즈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전망치 대비 조금 정도 잘 나오는 거는 뭐 선반영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매 동향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를 해줬고, 특히나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해줬으며, 코스피에서 오늘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이 세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이 현대위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에 대한 재무제표 공시한 내용을 좀 보고 좀 여러 가지 또 체크를 해볼 텐데, 보시면 다시, 네, 여기 잠정 영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에 대한 공시 내용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조금 줄었어요.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거. 그래서 장사를 잘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 매출이 줄어든 것은 사실 좋은 거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매출만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낫죠. 오히려 매출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만큼 마진율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제 현대위아에서 공개한 IR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또 해보면, 상반기 경영 실적, 그러니까 상반기 전체에 대한 부분인데 쭉 내려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지금 매출액이 상반기 전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워낙 장치가 많잖아요.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보다 기본적으로 매출 총이익에 대한 부분이 적게 나오는 측면이 있어요. 퍼센테이지적으로. 그래서 뭐 10%만 남겨도 많이 잘 장사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7% 정도 잡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쭉 뭐 영업이익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 쭉 나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둬야 될 것은, 어, 좀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죠.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 현대위아가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런데 기계 쪽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 쪽이 여기서 내려보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분기 적자가 계속적으로 났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20년 2분기부터 지금 여기가 21년 4분기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적자가 났었는데, 올해 들어서 흑자가 나고 있고 한 번 더 흑자를 기록을 해줬다. 사실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에서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계가 뭐 연속적으로 흑자 난 게 뭔 의미가 있겠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적자를 내면서 기업의 가치를 깎고 있던 분야였다라는 거죠. 사업 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2분기 연속 흑자를 내줬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흑자가 추후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준다면 기업의 기본적인 전체 영업이익에도 상당히 뭐 기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안 좋은 부분이 턴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 볼 수 있겠고, 쭉 보시면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영업의 손익인데, 환율 효과를 제대로 봤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21년 상반기에는 영업의 손익, 외환 손익이 156억이었어요. 단위가 억인데 이게. 근데 요번에는 영업의 손익이 1329억이라는 거. 그래서 22년 상반기에 환율 효과를
제대로 왔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 기업 중심의 기업들의 경우는 사실 중간에 원자재 들여와야 되는 부분이 분명 부담이 돼요. 분명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간재를 많이 생산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환율의 효과가 분명히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뭐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는 환율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가장 뭐 좋지만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 원가에 대한 수입해서 가져오는 원재료에 대한 부분의 비용이 올라가는 것도 분명 고려는 해야겠지만 환율이 올라가면 팔 때 들어오는 달러를 환전했을 때 손익이 발생이 많이 하는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반대로는 지금 강달러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1,300원 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네 해외에서 막 장사를 해서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결국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전 세계 강달러로 인해서 전 세계 제조업체들의 경우는 이런 환율에 대한 외환에 대한 이런 손익이 발생이 분명히 모든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독특한 거는 이제 러시아 법인 환산 평가 이익 발생 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조금 독특하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굉장히 간단하고 또 보기도 편하게 좀 만들어 놓은 IR 자료를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 볼 수 있겠고 간단히 본다면 뭐 공시 내용 요것도 보면은 좋겠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차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현재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지금 쭉 요 고점 이후에 쭉 내려오는 흐름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던 가운데서 지금 돌려줬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이 1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도 위로 지금 올려주면서 시가가 여기서 두 번 이렇게 걸린 다음에 시가 띄우고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준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분봉도 까보도록 하죠. 분봉도 까보면 보시면 오늘 오전에 사실 이런 식으로 쌍봉이 나왔어요. 분봉에서 한 번에 급하게 쳐서 올리고 쌍봉이 나오고 사실 외국인들 내지 뭐 기관이 매수를 할 때 뭔가 좋은 호재가 있으면 오전에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사버린 다음에 방치를 해버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그러한 흐름이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쌍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었는데 밀리지 않고 버티면서 슬금슬금 해서 결국에는 종가 고가로 마무리를 하는 흐름도 연출됐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쨌든 분봉의 힘이 일봉의 힘보다는 흐름이 좀 더 약한 뭐 흐름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분봉의 쌍봉을 만들어내는데 추가로 밀리지 않고 버티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 배경에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오전에 이제 막 사놓고서 찔끔찔끔 계속적으로 뒤에서도 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큰 차트 월봉을 넘어가서 보면은 월봉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현재 막히고 10년치에 대한 값에 대한 120월 일도 평균선에서 막히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으나 이 5년치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지가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0년과 5년에 해당하는 60과 120월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뭐 직사각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의 뭐 박스가 살짝 뭐 기울어진 직사각형 박스가 형성이 되면서 박스권을 좀 잡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박스권 하단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면서 75,000원 회복을 하고 20월 이동평균선 지지하고 다시 10만원 향해 가는지 시간이 길게 뭐 걸리겠지만 긴 관점에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라면 내일 시가 띄우고서 한 번 더 치는지 아니면은 조정을 주면서 움직임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겠으며 계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대형주에서는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연속성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